시간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대왕의 아드님 덕분이에요. 이분이 장수왕이에요. 이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지금 중국 자리에다 세워놨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가 됩니다. 고구려의 건국,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그리고 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이 비석은 버려지게 되고 이끼가 돋아나고 잡초가 감싸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농부들은 뭐 우리 마을에 돌덩이 하나 있다 이거 뭐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1880년대에 이거를 누가 최초로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탁본을 떠서 세상에 알리냐? 하필이면 일본. 그것도 군인이 탁본을 뜬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드릴 순 없고 어쨌든 이것도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광개토 대왕릉비의 비석이 위치는 중국에 연구는 일본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점, 이 후손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조선 지배를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내용까지 왜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임나일본부설이 뭐냐면요. 4세기에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요. 그래서 가야 지역 중에 임나 지역에 일본부를 설치해 놓고 여기 있는 백제와 신라 가야를 격파한 뒤 한반도 남부를 자기들이 지배했다라는 설이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이 돼요. 일본의 역사책 중에 서기라는 책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에 나와 있는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래요. 웨이 신묘년 레도해 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 건너 웨가 신묘년에 레도해 바다를 건너와서 빵 하고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백잔, 백제와 그 다음에 뽕뽕뽕은 뭐죠? 이게 훼손이 돼서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글자가 라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를 넣으면 될까요? 백잔과 가야, 신을 넣어보세요. 가야신. 그럼 어떻게 돼요? 백제와 가야와 신라를 이위신민, 신하된 백성으로 삼았다. 외가 10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가야 싸그리 다 때려버리고 신하된 백성으로 삼았다. 이거 서기에 있는 임나일본부설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또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예, 이놈들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민족의 어를 강조하신 정인보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주어를 일본이 아닌 고구려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가 10여 년에 바다를 건너오는 걸 우리 고구려가 빵 하고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주체가 돼서 백제와 신라와 가야를 지배했다. 얘기가 달라지죠? 반대 얘기거든요. 예, 주어만 바꿨을 뿐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문이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 누가 만들었어요? 장수왕이 만들었죠.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비석에 설사 일본이 그랬다 하더라도 뺐겠죠. 그걸 왜 쓰냐고요, 일본이 그거 한 거를.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정인보 선생님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도 이미 동의를 해서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다라고 한일 양국 사학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잊었는데 아베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베라는 분이, 아베라는 사람이 새로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청소년들이 역사를 왜곡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일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배웁니다.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임나 일본 부설까지 뒤엎으려는 의도가 일본 교과서에 보이고 있다. 실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고구려가 있고 오른쪽에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가야가 있는데 가야 위에 임나라고 기술을 해놨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교과서가 더 심각한데 파란색 저기는 임나 지역이 백제 남부를 잡아먹고 있죠. 영역 범위가. 그리고 신라의 남부까지 잡아먹고 있습니다. 일본이 4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임나 일본 부설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에는 거기도 여기는 가야 시절의 유물에 임나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놓는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여기 있는 역사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먹도끼 배웠거든요. 몰랐을 때 뭐였어요? 그냥 돌멩이. 돌멩이죠. 짱돌이었죠. 예. 알고 나니까 그 가치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했습니다. 귀했죠. 왜? 세계 역사를 바꾼 게 주먹도끼였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번이 한국통사 강연이요. 우리 국민의 일종의 애국개몽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적어도 임나일본 부설이 뭔지, 그 독도 문제, 그리고 고대사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 우리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머리는 아니더라도 가슴속에 담아는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부르다. 실제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도 대왕이지만 이 장수왕 때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5세기가 되는데 정말 대단한 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주로 넓혀놨으니 나는 북쪽도 좋지만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와 가야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남하정책, 남진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고구려의 수도가 주몽이 만든 건 졸본이었는데 2대 유리왕 때 여기는 국내성으로 옮겨 있었거든요. 광개토대왕 때 수도가 여기였어요. 근데 너무 멀지 않나요? 수도가 여긴데 어떻게 백제하고 신라를 쳐요? 백제를 치려면 백제 위치가 잠실 근처니까 육지로는 육군이, 바다로는 이제 서해바다 통해서 수군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가능한데 그래서 장수왕은 여기 있는 국내성에서 여기 있는 평양으로 수도로 옮겨요. 이것이 그 유명한 평양 천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학교에서 배웠어요. 장수왕, 남진정책, 장수왕, 평양 천도, 5세기. 그래서 신라와 백제는 낮에 동맹 맺었음. 근데 이건 지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 장수왕이 그 수도를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장수왕이 즉위하고 수도를 옮기는 데만 15년 이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백제를 공격한 것이 장수왕 즉위하고 63년 뒤에. 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첫째는 정말 용이 주도하게 계획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고, 둘째는 진짜 오래 살아. 옛날 사람 치고. 네, 옛날 사람 치고 조선시대 평균 연령만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수왕 검색해 보시면 413에서 491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재위 기간이에요. 97살을 사십니다. 역대 왕 중에 1등이죠.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평생 치기식하셨던 영조대왕 83세입니다.
장수왕한테 안 되죠. 그런데요, 왕이 이렇게 지나치게 오래 살아버리면 자식들이 힘듭니다. 이 장수왕 아들이 그 다음번 왕이 되질 못해요. 아버지보다 더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장수왕의 다음번 왕이 역시 그 손자였던 문자명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표를 보면요, 중국의 황제는 계속 바뀌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왕은 계속 장수왕 이분이. 근데 저는 고구려로부터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백년지 대계. 백년지 대계. 뭐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살피고 또 살펴서 100년을 살핀 뒤에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란 말이죠. 소수리망이 어땠냐고요. 바로 쳐들어갔냐고. 내 조카가 복수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내치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도 평양천도의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개토 대왕 때부터 평양에 절도 짓고 길도 닦고 끊임없이 심시티를 했거든요. 도시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 놓고 장수왕이 즉위하고 15년 있다가 수도로 옮긴 거죠. 그리고 전쟁이 보통 일입니까? 국민들의 목숨, 나라의 흥망성쇠를 담보로 해서 일으키는 전쟁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즉위하고 60년 있다가 친 거예요. 정확하게 성공하죠. 백제 쳐들어가 동시에 백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긴 거예요. 바로 도망을 갑니다. 완벽하게 한강을 차지했던 게 바로 장수왕의 업적이었죠.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경제 몰라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물론 장점도 있어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여기 지금 학부형, 예비 학부형들 나와 계신데 우리나라 대학 가는 방법이 2,800가지입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죠? 방법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첫째 아이가 고3이거든요. 둘째 아이가 고1인데 이게 첫째 아이 대학 시험 보는 전형하고 둘째 아이 전형하고 달라서 맞아. 엄마가 새로이 공부해야 되는. 맞아.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첫째,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둘째, 엄마의 그렇죠.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를 아빠가 모른 척 해주면 이 삼박자가 맞아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랄지 안보 문제랄지 외교 문제랄지 정치 문제랄지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일단 좀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소통해보고 공청회도 좀 열어보고 따져보고 시험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그게 늦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저기는 고구려 선배님들로부터 배워봅니다.